작년 이맘때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 최초 140년 연세의료원 역사상 세 번째로 남성 간호사 파트장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인근 파트장님. 파트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1년을 보낸 김인근 파트장님을 만나서 남자 간호사, 남자 파트장으로 지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어디를 검색해봐도 남자 간호사 파트장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개된 남자 파트장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내려오기 전에는 파트장 공고 모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용인세브란스에. 제가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까지는 됐었거든요. 근데 안 봤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때 보직을 달아서 내가 내려오면 얼마나 힘들지가 저희 머릿속에서는 다 그려졌었어요.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 내려오기 전에 제 이제 시촌에서 있었던 파트장 중에 파트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한테 마지막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뒤에 있는 후배들도 달라질 수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진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원도 이제 다 마치고 있었고 논문만 준비하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아,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만 있었고 이제 진짜 해마라 뭐 이 정도의 어떤 약간 애매한 단계에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응급실 만들었던 파트장님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C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행정 일을 같이 1년 동안 했던 사람이 저니까 제가 대리로 이제 그 일을 업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일을 제가 직접 해본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뒤에서 보조하던 역할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자꾸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복잡하게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겼다가 이제 여러 번 낙방을 했죠. 네, 한 2번 정도 이제 면접을 보긴 했었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내볼까? 그냥 임상으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진짜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진짜 그냥 옛날에 임상 필드에서 뛰듯이 똑같이 뛰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편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다시 면접이 있으니 시험을 봐라 라고 이제 공지가 날라왔고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계속 참석을 한 번 더 해보진 않을래? 라고 네. 이건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스스로 정해야죠.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난 거고 일어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를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을 하는 게 더 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병동에서도 간호사들이 또는 같이 일하다가 생기는 그런 오류들 이런 게 생기면 오류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인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왜 실수를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뻔한 결론이 다 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과정이 어땠고요 얘기하는데 결국은 전 그렇게 그러니까 환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은 알겠으니까 그 뒤에 후속 조치를 빨리 해줘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뭔가를 빨리 처리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찾자가 되는 거죠. 어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좌절됐을 때 어떤 공동체 혹은 조직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을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임상이 재밌어요. 3교대가 재밌어요. 그 일들을 계속 그렇게 재밌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수없이 많은 선배들을 봤으니까요. 이런 일을 겪었던 저도 수없이 많은 선배들을 봤는데 조직에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빨리 이겨내시고 자기 길을 찾으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심리적 타격은 분명 누가 봐도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자기 일 하다가 다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하나의 시련인가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임상에서 경력이 거의 다 ER이었거든요. 교육센터 같은 데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2군데를 벗어나면은 제가 아는 범위는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병동 파트장이 된 거죠. 저는 굳이 얘기를 하면은 준비는 엄청 잘하거든요. 그리고 질환도 많은 질환을 엄청 잘 알아요.
근데 깊게 몰라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또는 그런 처치들이 끝나고 이 환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지한 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병동 가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저도 간호사잖아요. 파트장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어쨌든 저는 간호사니까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올라가서 파악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또 지지부진하게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나를 왜 거기를 보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를 봤던 사람들은 저 남자 파트장이 처음 돼서 왔는데 그 관리자들도 저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파트장이 처음이잖아요. 서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가 되는 거고 나는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가 되는 건데 저는 업무적인 면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응급실에서 파트장님이 아프면서 그거를 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업무를 다 배웠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장님이 나가면서 저에게 자료를 다 주시고 가셨어요. 임근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은 오히려 그냥 응급실에서 했던 거 여기 똑같이 그때 했던 거 하면 되겠구나 하고 조금씩 모르는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저희 사수 같은 파트장이 또 있어서 정현경 파트장 원래 친하셨나 봐요. 시촌에서 이하를 같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되게 포지티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지티브한 정현경 차장이 진짜 많이 도와줬고 바로 옆에서 전 진짜 큰 힘이었죠. 진짜 뭐 같이 있을 때 표현하기 애매해서 얘기하지만 진짜 저한테 사수죠. 진짜 잘해주는 사수. 네.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 잘 못하시나 보군요. 그거를 앞에서 하기는 좀 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뭐 물론 걸어가면 되거든요. 이하에만 계셨으니까 네네. 병동에는 또 처음이시고 네네. 병동의 그 구성원들 네네.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되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파트장이래. 그래서 와서 앉아있고 나는 쟤들 아무도 모르고 저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서 뭐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나서서 네가 누구니 뭐 했니 뭐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나와 있었어요. 계속 출근하자마자 나와서 한 넉 달 동안 그냥 같이 계속 있었어요. 병동 간호사랑 친구들이랑. 안 그러면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막 모를 때는 가서 물어봤어요. 책임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죠. 너무 멋있다. 간호사들 톡식하고 서로 태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이 힘듦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드니까 제가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소수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저로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거 못했니?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넌 다른 거 이거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긍정적인 친구들도 엄청 많고 밝은 친구들도 엄청 많고 잘해줘야 돼요. 힘들었던 친구들이라 잘해줘야 돼요. 처음 1년 동안 저희 모토가 그거였어요. 이 친구들을 1년 동안 쉬게 해주자. 이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고생들을 약간 좀 쉴 수 있는 인원은 이제 충분히 다 채워졌고 안정화도 찾았으니 1년 동안만 이 친구들에게 여유를 좀 주자. 뭘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푸시만 좀 덜 들어와도 숨통이 펴지거든요. 넌 이건 왜 못했니? 저건 왜 저렇게 했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지치잖아요. 근데 물론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참고 있었어요. 실수는 어쨌든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속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애들이 대신 빨리 얘기해요. 사건이 터졌을 때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보고가 빨라야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데미지도 더 적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스님을 신뢰를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걸 보고를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런 부정적인 프레셔가 적으니까 편안하게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긴 한데 이제 좀 부담이 없진 않죠. 아무래도 좀 상징처럼 뭐 그렇게 돼버려서 전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뉴스레터가 저희 원내에서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촌까지 다 가더라고요. 강남도 가고.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너 파트장 됐더라. 막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일단 간호과 간 거는 남들 안 하는 거 싶어서 그냥 선택했을 때도 모두가 다 간호과?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일단 가서 버틴 건데 그 옆반에 저보다 6살이 나는 형님이 한 분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 형님 때문에 의지 많이 됐고요. 6살이면 진짜 큰 형이잖아요. 그 형이 많이 잡아줬고 그렇게 몇 달 있다 보니 누나들이 잡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반에 있는 누나들이. 여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남자 하나 있는 게 딱 대학교 버티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들도 저를 남자로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쟤는 인근이야 뭐 이렇게 남자로 표현하고 인근이야 뭐 이렇게.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요. 그 누님들이 얘기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관계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요.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됐죠. 네. 사수. 다 맞춰진 상황에 제가 거기에 뚝 떨어져서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은 느낌? 김인근 파트장님은 임명식 때 한 후배 남자 간호사와의 감동적인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 자세하게 여쭈어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렸을 때죠.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응급실 들어와서 한참 적응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제 주변에는 남자 간호사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나가버리고 저 혼자 하나만 남아있고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은 들어왔다 페일, 들어왔다 페일, 들어왔다 페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는 계속 혼자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응급실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친구가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남자 중에 자기는 응급실 외에는 다른 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병원에 들어오고 이제 너무 페일이 많다 보니 저는 사실 거리를 뒀어요. 그냥 어차피 뭐 또 나갈 수도 있는 애를 내가 지금 뭐 쟤한테 뭘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서 좀 거리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친해지게 됐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뒤에 또 후배들이 몇 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이. 그 친구들이 내가 그 친구를 잡았던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을 잡으면서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이제 3, 4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왜 임상에서 남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버텨보자. 제 첫 번째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 친구는 여기가 너무 좋고 자기는 여기서 오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럼 잘 됐다. 내가 여기서 한 10년 이상 버텨볼게. 임상에서 계속 있는 간호사가 없잖아. 그럼 너도 버텨봐. 임상에서 버틸 수 있는 간호사가 늘어나야 너와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임상에서 계속 일하는 간호사가 늘어날 거 아니야. 진짜 실제 간호사랑 똑같이 일하는 남자 간호사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내가 10년을 버티고 열심히 해서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너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얘기하면서 스텝 밟아야지 했던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이 정도 버텼으니까 너도 버텨 그리고 얘기하면서 다음 스텝 한번 가볼까?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그럼 관리자도 한번 해볼까?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나도 노력해볼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볼게. 하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너도 계속 같이 따라와줘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여기 와서 결국은 지켜지게 된 거죠. 약속을.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죠. 난 할 거 다 했다. 난 약속 다 지켰다. 그랬던 거죠. 제가 김인근 차장님과의 첫 인연을 맺었던 거는 벌써 만 16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첫 만남은 제가 2008년에 신규 간호사로 응급실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에 김인근 차장님은 5년차 간호사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간호사처럼 보였고 선망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인근 차장님을 제가 따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현상에 대해서 차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 그 질문은 도대체 만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만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김인근 차장님의 답변은 나는 한번 해보려고 남자 간호사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만두고 빨리 경력 쌓고 구급대나 뭐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임상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왜 남자 간호사들은 못하는 걸까? 그걸 내가 한번 해보려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누군가 임상에 남아야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후배들이 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한번 해보려고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김인근 차장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응급실을 먼저 나가기 전까지 제가 먼저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김인근 차장님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런 김인근 차장님.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로 좋은 성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뿐만 아닌 많은 남자 간호사들이 김인근 차장님을 롤 모델로 삼고 싶을 거고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김인근 차장님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인근 차장님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자 파트장이 될 수 있었냐, 뭐 또는 어떻게 해야 남자 파트장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자꾸만 물어보긴 하는데 어떻게 남자 파트장이 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임상이나 기타 등등에서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닐까라는 10년, 20년 동안 했던 간호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임상에서.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하나 자격 갖추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남자 간호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이 다시 되는 10년, 20년 뒤면은 이제는 남자가 파트장 하는 게 뭐 이렇게 저처럼 특별한 일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만큼 고랑의 땅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서 넓히면 되겠죠. 남자 간호사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간호사. 그냥 간호사,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냥 간호사가 되는 날이 그 친구들의 이제 추후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힘듦을 막 다 이겨내 주면서 서로 막 보듬어 주면서 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계속 이런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저도 약간 편승하면서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갈 수 있는 좋은 문화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병동의 파트장도 계속 많이 바뀌었던 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가능한 오래 있을 수 있으면서 좀 안정 취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차장님들, 이번 간호팀 차장님들 그분들도 저 되게 낯설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단시간 안에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차장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처음에 있었을 때 왔을 때 백수키 부장님도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고 새로 오신 부장님이야 뭐 외래 간호팀 있을 때부터 있었어서 결국은 이번 간호팀에서 김우성 부장님이 저를 끝까지 저한테 파트장 시험 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정영일 차장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매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저희 병동 친구들에게 미안해, 오늘은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라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려고 그러고 가요. 혼자 가서 세례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교회 만나주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기독교인이시네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저는 교회만 다닌 걸로.